지금 광화문은 도건공사가 한창이다. 광화문은 경복궁의 정문이다. 법궁인 경복궁의 남문으로 국왕뿐 아니라 외국 사신의 출입문이었기 때문에 그 화려함과 웅장함이 다른 궁궐의 정문에 비해 뛰어났다. 세종로에 오가는 자동차와 사람들 속에서 조선 왕조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궁궐, 경복궁이 분주히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한국 고대의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은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한 국가를 형성함과 동시에 각각 평양, 공주, 경주를 도읍으로 삼아 도성을 계획하고 궁성을 조성하였다. 궁성은 엄밀히 말해 중앙 집권적 국가의 왕이 거처하며 정치를 행하던 곳을 의미할 때 궁궐, 즉 왕궁을 가리킨다. 궁은 실과 함께 궁실로 불리는데 중국 최초의 사전 성명에서는 궁은 궁으로, 가옥이 담 위로 우뚝 보이는 것이다 라고 하였고 실은 실로, 사람과 사물이 그 속에 가득한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조선 건국 이후 수도 건설을 계획한 정도전은 궁궐이란 것은 임금이 정사하는 곳이요 사방에서 우러러보는 곳입니다. 신민들이 다 조성한 바이므로 그 제도를 장엄하게 하여 존엄성을 보이게 하고 그 명칭을 아름답게 하여 보고 감동되게 하여야 합니다. 라고 하였다. 고공기에서는 성의 건립을 영국, 즉 나라를 경영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방구리, 방산문으로 왕성의 형제와 규모를, 구경구의로 정연한 도로망과 구획을, 좌조우사, 면조우시로 궁, 조, 조, 사와 시의 배치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도성 건설의 원칙 아래 왕이 정사를 보는 정치 중심지인 궁이 조선 왕조의 개국과 함께 건설된다. 오문삼조를 궁궐의 원칙적 기준으로 삼아 궁궐은 궁성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내부는 몇 개의 구역으로 나뉜다. 각 구역에 들어가는 문은 앞에서부터 뒤로, 곧 남에서부터 북으로 들어가면서 고문, 고문, 치문, 응문, 노문이라는 이름의 문이 있다. 이 5문에 따라 구역이 구별되어 첫 번째 고문안을 외조, 네 번째 응문안을 치조, 5번째 노문안을 연조라 하는데 이것이 3조이다. 이러한 오문삼조식 공간 구성 방식은 중국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원칙적 기준으로 사용되었다. 이처럼 체계적인 도성계획에 따라 조성된 조선의 수도 한양과 그 중심에 있는 궁궐은 조선 왕조의 상징으로서 500년 조선의 다사다난한 역사와 함께 흘러왔다. 경복궁은 태조가 조선을 건국하고 한양으로 천도한 후 왕궁으로 창건되어 지속적으로 확충되었다. 이후 태종 5년 여러 가지 정치적 혼란기 속에서 법궁인 경복궁과 양궐체제를 이루는 창덕궁을 창건하여 이궁으로 삼았다. 그리고 성종 10년에 창덕궁의 동쪽에 창경궁을 연건하게 되면서 조선 궁궐의 모습이 점차 갖추어져 갔다. 임진왜란은 조선시대의 전, 후기 사회상을 다르게 하는 큰 사건으로
궁궐의 역사에 있어서도 그 영향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윤진왜란의 발발로 조선 왕조의 상징인 궁궐이 크게 훼손되었으며 일부는 불타 없어지기도 했다. 전쟁이 끝난 후 궁궐을 떠나 의주까지 피난 갔던 선조는 한양으로 돌아와 옛 월산대군의 집과 그 주변 민가를 개조해 임시 거처로 삼았다. 이후 광해군이 창덕궁을 복원하고 이어함에 따라 선조가 임시 거처하던 정릉동 행궁을 경운궁, 현재의 덕수궁으로 명하였다. 한편 광해군은 전후 복구 과정에서 법궁인 경복궁보다 이궁인 창덕궁을 먼저 복원하였다. 그 1차적인 이유는 공사의 규모와 재정적 문제 때문이었지만 경복궁이 길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어 그 대신 창덕궁이 재건된 것이다. 경복궁에서 단종이 쫓겨난 적이 있고 중종 때에는 조광조가 경복궁 사정전 뜰에서 사약을 받은 일이 불편했기 때문이다. 창덕궁은 중건된 후 고종 때 경복궁이 재건되기 전까지 조선의 법궁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후 광해군 8년에는 창경궁을 복구하였으며 이듬해 세문동에 왕기가 있다 하여 궁을 조성하고 이후 경덕궁이라 칭하였다. 전쟁 이후 중건되거나 새로 연건된 4개의 궁에서는 정치적 대립과 사건, 때로는 크고 작은 화재가 일어났다. 광해군 말년 인조 반정으로 창덕궁과 창경궁에 여러 전각이 소실되었고 인조 2년 이괄의 난으로 창경궁 전각에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는 등 화려한 이면에 놓인 궁의 순환사는 오랜 시간 동안 되풀이되었다. 조선의 법궁으로 창건되었으나 긴 시간 동안 잠들어 있던 경복궁은 바닥까지 떨어진 왕권, 즉 조선 왕조의 상징성을 회복하기 위해 1865년 흥선대원군에 의해 중건이 시작되었다. 다사다난한 사건 사고를 거친 조선의 궁궐은 일제의 조선 침략과 함께 비운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19세기 후반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장이 된 한반도에서는 일국의 왕비가 일본 난입자들에 의해 시해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다. 이를 계기로 이듬해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경복궁은 주인 없는 궁으로 내버려지게 되고 일제 강제병합 이후부터 순환은 본격화된다. 1904년 8월 제1차 한일협약이 경운궁 중명전에서 체결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이듬해 을사조약, 그 다음 해에는 한일 신협약이 같은 장소에서 체결되었다. 그리고 1910년 창덕궁 인정전에서의 강제병합 체결은 국왕의 독립적인 자치 능력의 상실을 의미하며 이것은 사실상 조선 왕조의 종말을 구하는 것이었다. 일제에 의한 궁궐 훼손은 왕조 사회에서 궁궐에 의미하던 국권과 자치 능력에 대한 상징적 말살 행위였다. 해방 이후가 되어서야 우리 정부는 일제에 의해 훼손된 민족의 자존심을 바로잡으려는 목적으로 복원 작업에 착수하여 점차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조선의 법궁인 경복궁은 5개 권역으로 나뉘어져 1990년부터 2009년까지 20년간 총 1,789억 원을 투입해 연차적으로 복원 정비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복원의 기준 연도는 고종 때 최종 경복궁 완공 시점인 1888년으로 1900년 초에 촬영 기록된 조선 고적도보의 사진과 도면화된 경복궁전도, 북걸도형 등의 지도와 조선 왕조실록, 궁궐지 등의 문헌을 참고하여 복원한다. 현재까지 복원된 권역은 왕과 왕비의 생활 공간인 침전권역, 왕세자와 세자비의 생활 공간인 동궁권역, 조선 총독부가 자리했던 흥내문 권역, 경복궁 서북쪽 태원정 권역이다. 광화문 이전 복원 및
서십자각 복원 등을 골자로 한 광화문 권역 복원은 2009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이미 경복궁 정전으로 우리나라 최대의 2층짜리 목조 건축물인 근정전은 2003년에 보수공사가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광화문 권역이 복원된다고 해도 경복궁 전체의 원래 모습을 되찾는 것은 아니다. 광화문 권역 복원 사업이 완료되어도 고종 당시의 경복궁의 40% 선을 복원하는 데 그친다. 문화재청은 따라서 2009년 이후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추후 복원 문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한다. 일제에 의해 유원지로 전락하여 창경원이라 불렸던 창경궁은 1981년에 복원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복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창경원의 명칭을 다시 창경궁으로 고치고 1984년부터 1986년까지 3년간에 걸쳐 일제가 파괴하고 변형시킨 창경궁을 궁궐 본래의 모습으로 복구하는 중창공사가 진행되었다. 이때 국내에 건립된 동물원과 놀이터 시설을 철거하고 동식물원을 완전 이전시켰다. 그리고 문정전, bin양문, 명정전, 월랑 등을 중창하면서 남아있던 정각들을 보수하고 또한 국내 조경공사를 실시하여 궁궐의 옛 모습을 되살렸다. 하지만 이 당시의 복원은 궁의 기본이 되는 정침, 편전, 침전의 건물들과 그 일곽의 정비에만 국한되었고 환경전 등 건축물 내부의 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에 와서 경춘전과 통명전 내부에 대해 복원이 이루어졌지만 경충전의 경우 복원공사의 부실로 인해 내부 공간의 훼손 문제가 심각하고 통명전의 경우는 고증에 대한 신뢰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는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창덕궁은 1976년부터 2년간 대대적인 정비공사가 시작되었고 1990년을 시작으로 10년에 걸쳐 대규모 복원사업이 추진되었다. 이 시기에 걸쳐 정전지역, 침전지역, 낙선제 지역, 후원 건물들이 복원되었고 1995년에는 인정문과 인정문 서쪽 행각이, 1997년에는 도남문과 전면 올대가 복원 정비되었으며 1999년에는 진선문과 숙장문 일대, 어도 등 인정문 외의 행각 일원의 복원 공사가 완료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선원전 권역과 규장각 복원이 완료되었다. 대규모의 복원 공사를 치른 창덕궁은 우리나라의 궁궐 가운데 원형 복원이 가장 잘 이루어져 있다. 또한 비정형적 조형미를 가진 한국의 대표 궁궐로서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돌담길로 더욱 유명한 덕수궁은 해방 이후에도 훼손이 거듭되었다. 해방 후 60년대 들어서 돌담이 태평로 일대의 발전을 저해하고 새로 조성된 시청 앞 광장의 분위기를 무겁게 한다는 이유로 허물어버리고 철책으로 대체하였다. 담장이 허물어진 탓에 덕수궁의 정문 역할을 대신했던 대한문이 도로 위에 고립되어 원래 위치에서 이전 설치되는 수모를 겪기도 하였다. 하지만 덕수궁이 사적으로 지정되면서 다시 철책이 철거되고 담장이 설치되어 옛 모습을 일부 회복하였다. 덕수궁은 아직 대규모의 복원 공사를 한 적이 없다. 그러나 최근 덕수궁터에 세워질 계획이었던 미 대사관이 용산으로 이전하여 짓는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문화재청은 덕수궁 복원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어쨌거나 복원 작업을 계획하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잠시라도 다른 나라의 손에 우리의 궁궐터를 팔아넘길 뻔했다는 사실이 씁쓸한 기분을 지울 수 없게 한다. 일제에 의해 모든 정각이 헐리는 시련을 겪어 형체마저 사라져버린 비운의 궁 경희궁은 서울고등학교가 강남으로 이전하고 이곳이 사적으로 지정되면서 복원의 물꼬를 틀었다. 서울시는 이 부지에 박물관과 미술관을 짓고 복원이 가능한 건물들을 알아보기 위해
1985년부터 수년간에 걸친 발굴 조사를 벌인 결과 숭정전, 자정전, 태령전의 위치를 알아내어 이내 복원이 시작되었다. 이로써 궁의 입구인 흥화문, 정전인 숭정전, 임금이 진물을 보던 자정전, 임금의 초상을 봉안했던 태령전 등이 복원되었다. 이후 서울시는 일제 때 경희궁 내에 세워진 방공호를 2002년 하반기에 철거하고 이 일대에 대한 발굴 조사를 벌인 뒤 침전인 융복전 회상전과 어도 등을 복원하는 2차 복원 공사를 2008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2002년 서울시와 문화재청 간의 예산 문제로 인하여 공사가 무기한 중단되고 말았다. 그로부터 5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경희궁 복원에 관한 정부의 발표가 없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과거와는 달리 현재의 궁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조금 다르다. 현대의 궁궐은 외국인을 위한 관광지로서 가장 먼저 입에 오르내리며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문화상품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또한 시민들에게는 가족들과 함께 손을 잡고 나와 찾아가는 휴일의 쉼터이기도 하고 학생들에게는 연필과 공책을 들고 부지런히 적어 내려가며 공부하는 배움의 터이기도 하다. 익어갈수록 점점 짠맛이 더해져서 수십 년 전까지 임금이 거처하던 그곳은 이미 주인을 잃은 빈집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빈집을 채워 넣는 것은 이제 남은 우리들의 몫이다. 현재 우리는 궁궐이 일제에 의해 많이 훼손되었다는 점에만 주목하여 그것을 복원함으로써 일제로부터 받은 정신적, 물질적인 상처를 치유하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민족적 자긍심과 자존의식을 되찾고자 하는 목적으로 정부의 주도하에 복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궁궐 복원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궁궐은 국가의 위상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물로서 역사 속에서 왕조의 흥망과 함께 울고 웃는 존재였다. 따라서 수많은 문화재 중에서도 가장 먼저 되돌아보고 되돌려 놓아야 마땅하다. 궁궐이 가진 상징성과 그것의 훼손, 그리고 복원. 흐르는 역사 속에서 온전히 제 모습을 되찾으며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궁궐은 침략과 고통의 뼈아픈 역사를 수반하며 그렇게 오늘날까지 견뎌왔다. 그것이 관광 수입을 창출하는 관광 자원이든 시민들의 쉼터이든 혹은 학생들의 교육 현장이든 간에 분명 그것이 가진 의미는 우리 안에 남아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친구의 손을 잡고 아이의 손을 잡고 애인의 손을 잡고 그렇게 궁에 가는 것이 아닐까?
시간이 흐르고 또 흘러 무뎌지는 터널을 지나고 나서 그 언젠가 수천 번 거닐던 빌딩 숲길에서 우연히 만난다면 너와 내가 주고받던 설레던 감정은 어색함으로 변해 있을 테지만 내가 좋아하던 그 미소만은 있지만 내 입술과 심장이 널 기억하니까 Do you remember 날 잊지 않을게 같이 갈게 Do you remember 항상 내 맘속에 Do you remember 날 잊지 않을게 같이 갈게 너와 나만의 secret 영원히 언제든지 기억하니 너와 내가 걷던 봄날의 거리 초록빛 아스팔트 위의 메모리 손에 땀이 나도 손을 꼭 잡고 거닐었지 항상 내가 가는 곳은 네가 함께 했었지 주말이면 둘이서 만들던 요리 내 간지럽히며 끊이지 않던 웃음소리 넌 내 삶의 가장 큰 element 네가 없으면 난 한 마리 rogue elephant 하루하루 너와 함께 했었던 날이 이제는 기억 저 표 너머의 아스라이 아련한 추억 너와 나 두 사람이 난 누웠던 그 오렌지빛 둘만의 이야기 다시 너를 볼 순 없겠지만 혹시 너를 만난다면 내게 지난 날 들려주지 못한 내 맘속에